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재결합시켜주는 이혼 변호사입니다. 사실 모순되는 말일 수도 있죠. 이혼 변호사는 이혼할 때.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혼 변호사가 이혼 여부는 당사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건 이혼 변호사가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마라 할 영역은 아니다. 그거는 올권이다.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나 양육권 친권 부분을 억울함이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혼 여부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는 그건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혼 변호사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그게 변호사가 개입하는 영역이 생기는 게 바로 재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은 이혼을 우리한테 청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고, 제가 이혼 상담이 업이다 보니까, 이혼 사건이 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라고 오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혼 기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 배우자와 내가 재결합을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서류적으로 만약에 이쪽에 바람을 폈어요. 유책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혼을 기각시켰어. 근데 물론 재산 분할이라든지 다른 돈적인 요인 때문에 이혼 기각을 시켜달라, 내지는 내가 부양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혼 기각을 시켜달라,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영역인데, 이혼 기각을 구하는데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저 사람이 유책 배우자니까 기각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별로 재결합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별로 이거를 권해드리지도 않고 사건을 별로 받으려고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왜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요. 이혼 청구를 기각으로만 시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기각시켰다고 했고 상대방이 이혼이 안 됐네, 다시 우리 옆으로 와서 같은 집에서 살겠다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저 사람은 부득불 이혼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양료나 다른 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단순히 그냥 내가 이혼을 당하기 싫어서, 내지는 자존심 싸움에서, 내지는 내심으로는 애정이 남았지만 표면적으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저 유책 배우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항상 보면 이혼 기각이 목적이 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재결합이 목적이다. 근데 재결합을 하려면 이거 재결합을 판사님이 시켜주냐고. 맞잖아요. 제가 이혼 소송의 모든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이다? 판사님을 위한 글이고, 판사님한테 맞춰 써야 되고, 판사님을 판결문 쓸 때 설명서를 위한 글을 써야지 좋은 변호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케이스만큼은 판사님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판사님을 넘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지만 다시 나랑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설득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도 완전한 의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우리 의뢰인께서 기존에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싶은 이때까지는 그냥 이 상대방 배우자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막대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부당하게 대우하기도 하고 섭섭하게도 했는데, 막상 이혼하자고 들어오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내 잘못을, 혹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을 하면서 재결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가 신중하게, 그냥 이혼이냐 마냐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설령 귀책성이 있더라도
무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고 가사조사도 하고 뭐 부부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내가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면 결론적으로 뭐 이혼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다 해보고 후회를 남기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결합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잘하면서 살고 싶다. 내지는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저는 기술적으로 서면을 판사님 봤을 때 판례가 어쩌고 뭐 이혼 기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결국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는 서면을 쓸 수밖에 없다. 답변서로 쓰는데 그게 그냥 잘못했다, 나 앞으로 잘할게 수준에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경우까지 상대방이 A고 우리 의뢰인이 B잖아요. A와 B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때까지 소통이, 표현이 원활하게 안 됐다는 거를 방증합니다. 표현을 했지만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표현을 했지만 덮어놓고 뭐 내가 잘못했단 말만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사실은 이때는 이 사건은 아주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약간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사실 법률적인 지식보다도 사실은 조금 부부 관계라든지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불만이었구나, 뭐가 불만이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제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뭐가 불만이었는지를 유추해낸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낸 서면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은 저 사람의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핀트가 나가서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재결합의 길로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최근에 제가 아주 좋은 사례가, 성공 사례가, 요 재결합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이혼 소장을 유창하게 해서 써서 냈어요. 우리가 답변서를 냈어요. 답변서를 내니까 뭐 가사조사, 부부 상담 할 것도 없어. 상대방이 그냥 소취해버리고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재결합이 됐고 이걸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 답변서를 상대방이 읽어봤을 때 진심이 느껴져야 되고, 자기의 이혼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그래, 이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상대방 또 그래, 우리 의뢰인을 한 번 더 신뢰를 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신중하게, 누구에게나 이혼은 신중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요? 그죠? 결혼 자체도 신중해야 되고 이혼 자체도 신중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자. 이 서면을 봤더니 나의 불만을, 나는 B가, A는 얘가 도대체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서를 봤더니 알고 있네, 지 잘못을 알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해보자 하네.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래, 한번 B가 그렇다 하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이제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재결합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힘든 사건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힘든 사건은 뭐냐면 결과가 변호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의 마음은 변호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겠다, 이게 예측도 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오게끔 할 수가 있는데, 뭐 상대방의 마음은, 저는 상대방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파악해갖고 그 상대방을 제가 설득하고, 또 의뢰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설득을 최대한 해가지고 이혼 재결합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이혼 소송 제기했다, 나 기분 나쁘다, 이혼 기각시킬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돈적으로 뭐 다른 별개로 뭐 양육비나 부양료의 문제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된다. 그리고 내 내심에서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100 중에 상대방이 90을 잘못했어. 내가 10을 잘못했어. 그죠? 하지만은 상대방은 자기가 90 잘못했고도 나는 이혼 할래 이러잖아.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내 할래 하면 저도 유책 배우자면 나도 이혼 해버리면 되지. 근데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건 애정의 문제잖아. 그러면은 그건 정답이 없단 말이야. 나는 잘못이 10밖에 없지만, 그죠? 상대방이 90을 했지만 내가 안 살고 싶으면은 내가 10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내가 맞춰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래야지 상대방도 오케이를 하고 재결합이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상대방이 90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혼 여부가 왔다 갔다 거린다거나 마음이 움직이면 저는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혼 의사가 확고해지면, 내지는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해졌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지, 지금 섣부른 일시적 감정으로 막 기행하신 건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돌려보냅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담해 보면은 아직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명확하다고 해놓고도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시 이혼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오시라라고 미룬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내지는 안 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